좋아요, 구독. 네, 거래대금 상위 종목입니다. 자, 오늘도 5가지 종목을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원전 관련주 상승에 힘입어서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수주에 관한 소식도 있었고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된다면 이렇게 원자력과 같은 전통 에너지에 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대로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 3.6%의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산그룹주 안에서는 조금 잡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두산그룹주가 합병 이슈가 좀 있죠. 그런 부분에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해 두시면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에코프로머티입니다. 방금 전에 또 대표님과 이야기 나눴었죠.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전반적인 훈풍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테슬라 호실적 이후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는데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는 더 좋은 탄력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관한 이제 캐즘이 극복됐다. 그리고 이제 주가 바닥권이다라는 이야기들 솔솔 시장에 나오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좋은 전략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시프트업도 보겠습니다.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 시장에서 또 주력 모바일 게임에 관한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앞서서 제가 정보 브리핑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중국의 판호를 획득을 하면서 중국에서 본격적인 매출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능성들 제기가 됐고요. 6.72%인데 살짝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장 초반 대비해서 이제 게임 관련주들의 탄력이 조금은 둔화되고 있거든요. 연속성의 여부들은 여러분들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네 번째는 DS 단석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종목 중에 하나죠. 30%의 상한가 안착해주는 모습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DS 단석은 또 개별적인 이슈도 있었습니다. 1조 원 규모의 SF의 전처리 제품 공급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필립스 인터내셔널과 1조 200억 원 넘는 계약을 체결했고요. 오늘 DS 단석에 관해서는 대표님과 함께 짧게 코멘트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 안착하면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클로봇 보겠습니다. 클로봇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오늘 사실 로봇 관련주들이 좀 강세였거든요. 그런데 클로봇은 상장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22%의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로봇에 관한 소프트웨어 업체인데요. 오늘 로봇 관련주 강세에 대비해서도 신규 상장주가 이러한 성적을 내고 있다. 주가에 관해서 좀 고심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전략들도 저희가 시간이 된다면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거래대금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셨고요.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대표님 또 관심 가는 그러한 종목군들도 있으셨을까요? 네, 뭐 원전 관련 네. 대장주인 뭐 두산 에너빌리티 당연히 네. 이제 관심이 가고 저희가 또 있고요.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네네, 그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일단 말씀하신 대로 노이즈가 분명히 있어요. 두산 박해과의 어떤 그 인적 분할 그리고 나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와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또 혹시나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은 지금 어떤 시장의 큰 스토리, 미국에서 빅테크들이 이제 SMR에다가 투자를 막 하는 그 이유는 결국은 AI 서버가 계속해서 확장되는 상황에서 부족한 전력에 대한 대안이거든요. 그런 부분,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이 부족한 전력에 대한 스토리는 계속 먹히는 것 같아요.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전만을 우리가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급등한 부분에서의 ESS라는 에너지 저장 장치. 네, 그렇죠. 그것도 이제 좀 부각을 많이 받았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디에 쓰이냐면 결국은 전력을 생산하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깔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가 원전 같은 경우는 SMR 같은 경우는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뭐 2년, 3년 후에 이제 생산이 되는 거라고 한다라면 지금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거는 호재지만 실질적으로 바로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ESS가 지금 부각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전력이 부족한 거를 전력을 생산을 급격하게 늘리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전력을 덜 쓰고 성능은 더 좋은 게 뭐냐라는 관점에서 유리기판이 있겠죠. 맞아요. 그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유리기판주들이 지금 오늘 뭐 SKC라든지 YC캠, 그다음에 JNTC 이런 것들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에 나왔던 재료입니다. 테슬라에서 1조 가량의 그
뭐 장비를 갖다 납품하겠다, 뭐 받겠다, 뭐 수주 그런 이야기가 SK 하이닉스에 뭐 그렇게 있었죠. 네. 근데 그게 ESSD라고 이제 우리 하드 디스크가 맞아요. 이제는 반도체 칩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게 이제 바뀌면서 속도는 월등히 빨라졌고 이제 컴퓨터 키면 바로 팍해지는 이제 그게 바로 하드 디스크 기존에 쓰던 게 아니라 이런 반도체 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전송 속도가 빠른 거 당연히 AI 시대에 필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기존 하드 디스크 대비해서 전력 사용량이 5분의 1로 줄어든다. 그러니까 전력을 우리가 이만큼 끌어와야 되는데 이만큼 못 끌어오니까 결국은 사용하는 부품들이 전력을 그만큼 덜 소비하게 되면 좋은 건데 성능도 좋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걸로 바꾸게 됩니다. 제가 우리 백열등과 형광등 이걸 LED 등으로 바꾸는 거와 똑같이 그때 이제 설명을 한번 유리기판에 대해서 드렸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ESSD도 이 AI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계속해서 성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NAS라는 그 서버용 하드디스크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체 수요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라면 뭐 SK 하이닉스 낸드 플래시 쪽으로 투자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부분에 어떤 기대를 또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삼성전자 역시 낸드 플래시 쪽 그렇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레거시 쪽에서는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성과들이 나올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시장에 전반적으로 그 AI 서버가 확대되는 이 AI 전쟁 빅테크들끼리의 누가 이 앞서냐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경쟁에서의 수혜는 결국은 뭐 전력에 대한 부분들 그 전력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전력은 바로 생산 못하니까 뭘 써야 돼? 뭘 써야 돼? 이제 이쪽으로 이제 계속 가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시장에 투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대표님이랑 또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었잖아요. 네네. AI 관련한 슈퍼사이클 다음에 어떤 것들이 좀 주목을 받을 거냐. 지금 대표님의 이야기들 지금까지 저희에게 던져주셨던 시장의 힌트들을 좀 보면은 에너지 저장 장치도 말씀해 주셨고 유리 기판도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추가로 ESSD까지도 말씀해 주셨고 원전은 좀 당연하고요. 네. 그런 네 가지 섹터군들에 관해서 오늘 마침 또 전반적인 주가 탄력들이 다 좋게 나왔다라는 게 대표님이 정말 또 시장의 패러다임을 잘 읽어주셨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서 좀 뿌듯했습니다. 이게 미국 증시에서 힌트가 다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사실 그러긴 네네. 했었죠. 그래서 전력이 부족하니까 우리 SMR이라는 종목 자체가 미증시에서 그렇죠. 막 그렇게 급등이 스케일 나왔던 파워나 그죠. 그렇게 그런 이제 것들이. 상승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국내 증시에 투영되고 사람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찾다 그쵸. 보니까 그렇다면 이런 쪽이 아닐까. 사람들 생각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의 매수세가 쏠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말씀해주신 요 네 가지 섹터 있잖아요. 소형 원전, 뭐 에너지 저장 장치나 유리 기판이나 ESSD에 관해서는 전략들 자체는 계속 긍정적으로 당분간은 좀 보시는 거죠. 네, 대표님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 원전 같은 경우는 뭐 한 3일 전에 났던 기사인데 국내 이제 조선 산업이 글로벌 1위 뭐 중국이랑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가장 그 지금 조선 산업을 볼 때 큰 키워드가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추진력이거든요. 그러면 엔진이 이제 암모니아 선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암모니아를 에너지로 쓰는 거는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추진을 하고는 있지만 그 암모니아의 부식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뭐 단기적으로는 그게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3일 전에 나왔던 기사는 SMR을 활용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제 원자력으로 움직이는 배가 나온다 했을 때는 선주들 입장에서는 그 연료비의 절감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안전상의 문제만 잘 해결을 해놓는다면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결국 SMR 관련된 종목들은 하나의 더 모멘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 쪽까지도 이 모멘텀이 들어오는 거네요. 네, 지금 그래서 보면은.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이제 뭐 저희가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하나의 아이디어로 생각했을 때는 또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일단 IMO에서 어떤 그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렇게 선박들의 추진력을 바꿔라라는 얘기는 진행이 되고 있는 맞아요.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대안은 뭐 몇 가지 없습니다. 그 안에서 뭐 수소 에너지를 쓴다든지 아니면 이런 원자력을 쓸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원자력이 조금 더 좋지 유력하다. 않겠나. 예, 왜냐하면 그 연료비 자체가 엄청나게 그렇죠. 저렴해지고 그리고 이거 굉장히 오랜 기간 쓸 수 있잖아요. 보통 선박의 수명이 한 20년에서 30년이라고 했을 때 소형 원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형 원전의 수명도 한 30년 보니까 거의 뭐 비슷하게 이렇게 사용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이제 해체할 때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아무튼 뭐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뭐 좋은 내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원전 쪽은 좀 긴 관점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